부동산 학개론합니다. 부동산 학개론에서 자기자본 수익률 다시 연속해서 강의합니다. 자기자본 수익률 계산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자본 수익률은 항상 자기 자본분에 대출된 금액을 빼고 순수 자기 자본분에 그다음에 세전현금 수지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수익률이 있으면 플러스 해주고 손실률이 있으면 마이너스를 해줘서 구하는 값이 자기자본 수익률입니다. 곱하기 100하면 퍼센트가 나오죠. 그래서 자기자본 수익률 하면 공식이 간단합니다. 자기자본분의 세전현금 수지 플러스 마이너스 수익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4번 부동산 투자에 따른 1년간 자기자본 수익률은 이렇게 나왔죠. 자, 부동산 투자 가격이 3억입니다. 자, 은행 금융 대출이 2억 원 받았죠. 근데 뒤에 자기자본 1억 원이 써졌죠. 그러니까 이게 1억 원이 분모입니다. 자, 1억 원분의 세전현금 수지를 구하면 됩니다. 자, 대출 조건이 1년이고, 자, 이자가 6% 연. 자, 1년간 순영업이익이 2천만 원이 났습니다. 자, 1년간 순영업이익이 2천만 원 났으니까 답이 다 나왔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1년간 자기자본 수익률은 자, 1년간 부동산 상승률이 제로니까 상승률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자본 수익률은 자기 자본분의 세전현금 수지 플러스 마이너스 수익률이니까 자기자본이 1억 원이 나왔죠. 그리고 세전현금 수지는 순영업소득 마이너스 부채 서비스가 세전현금 수지가 됩니다. 자, 순영업소득이 2천만 원이 나왔죠. 자, 2천만 원에서 부채 서비스를 뺀 게 세전현금 수지가 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에서 부채 서비스를 빼는데 자, 대출이 얼마 받았습니까? 2억이죠. 2억에 6%가 은행의 이자가 됩니다. 그래서 은행의 6%가 은행이니까 2억에 6%를 하면 2, 6, 12, 1,200만 원이 이자가 나갑니다. 그래서 순영업소득 2천만 원에 부채 서비스 1,200만 원을 빼면 세전현금 수지 800만 원이 나옵니다. 됐죠? 지금은 1억분에 800만 원 하면 됩니다. 800만 원을 1억 원으로 나누면 8%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1년간 자기자본 수익률은 8% 답이 1번이 됩니다. 자, 다음에 문제 5번 됩니다. 자, 문제 5번. 다음 상업용 부동산 투자자의 1년간 자기자본 수익률은 그래서 보기가 부동산 총 투자액이 200억이고 국민은행 융자가 80억, 저축은행 융자가 40억 각자 이자를 구하면 됩니다. 1년간 순영업 소득이 12억이고 가격 상승률이 2%가 올랐답니다. 그러면 이 2%를 감안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1년간 자기자본 수익률은 또 공식이죠. 자기자본분의 세전현금 수지 플러스 마이너스 수익률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기자본을 먼저 구하면 되죠. 자, 그래서 문제 5번의 자기자본은 부동산 총 투자액이 200억인데 국민은행에서 80억과 저축은행에서 40억을 빌렸으니까 120억을 빌렸겠죠. 120억을 빌렸으면 빼면은 80억이 자기자본입니다. 그러면 80억이 분모가 되겠죠. 자기자본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세전현금 수지를 구하면 되겠죠. 세전현금 수지는 순영업소득 12억에다가 부채 서비스를 빼주면 되죠. 각자 이자를 구하면 됩니다. 80억에 6%니까 68에 48, 4억 8천. 그 다음에 40억에 8%니까 48에 32, 3억 2천. 그래서 12억에서 4억 8천 빼고 3억 2천을 빼면 4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전현금 수지는 4억이 됩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또 2%가 됐으니까 이것도 감안해 줘야 되죠. 그러면 총 투자액에서 부동산을 총 투자해서 200억짜리 부동산을 투자했는데 1년간 그 주택이 2%가 올랐답니다. 200억에 2%죠. 200억 곱하기 2% 하면 4억이 오른 겁니다. 200억에 2% 그냥 억자를 빼고 200 곱하기 2% 하면은 4가 되죠. 그래서 4억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익률이 4억이 올랐어요. 1년에. 200억 투자해서 4%가 올랐다. 아니 2%가 올랐다. 그러면 4억이 올랐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세전현금 수지 4억에다가 수익률 4억을 더하면 8억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자본 80억 나누기 8억을 하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8억을 80억으로 나누면 됩니다. 자기자본분의 80억분의 8억을 하면 되죠. 그래서 8억 나누기 80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8 나누기 80 그러면 10%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 5번의 자기자본 수익률은 10%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6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투자자가 레버리지를 사용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자기 자본 수익률의 변동폭을 골라라. 됐죠? 자, 레버리지라는 것은 자, 타인의 자본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레버리지 사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타인의 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레버리지라 그럽니다. 대출에 관련된 투자를 레버리지 사업이라 그러죠. 지렛대 효과, 순수 100% 내 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자, 남의 자본으로 투자를 하면서 수익률을 창출하는 것을 레버리지 효과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용으로 레버리지 하면은 지렛대 효과, 그리고 다른 말로 타인의 돈으로 사업하는 거, 은행 대출로 사업하는 사람, 그러면 레버리지 효과라 그럽니다. 자, 은행 대출로 투자하는 것을 레버리지 효과라 그럽니다. 그러면 은행 대출로 투자했다는 것은 은행 이자를 내고도 더 많은 수익률이 올라야겠죠. 하지만 자기 자본이 없으니까 그렇게만 번다면 남는 장사죠. 그래서 대출을 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들리죠? 자, 부도가 나면 망하는 거고 수익이 많으면 내 돈 없이 은행 돈으로 이자를 주고 나머지 돈은 내가 가지니까 그것이 더 투자의 효과가 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하면은 자, 은행 대출로 투자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레버리지를 사용할 경우에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라 이런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자, 투자 대상 부동산 총 투자액이 100만 원인데 단위를 빼면 되죠. 100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차입금 660이죠. 차익을 60, 100에서 60을 돈을 빌렸습니다. 그럼 자기 자본은 40이 되겠죠. 자, 자기 자본이 40입니다. 자, 차입 조건 60에 대한 차입 조건이 연 5%가 된답니다. 자, 순영업소득이 10이고 자, 근데 부동산 상승이 2%가 올랐답니다. 그래서 100을 투자했는데 2%가 올랐으니까 2가 오른 거죠. 자, 이럴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의 변동폭을 구하라. 자, 그러면 자, 부채를 사용했죠. 자, 레버리지 사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를 골라라겠습니까? 자, 부채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를 먼저 얼른 구합니다. 자, 부채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 자기 자본을 했을 때는 자, 순영업소득이 자, 세전현금 수지와 같겠죠. 그래서 순영업소득 10이 자, 세전현금 수지 그대로 1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도차익이라는 것은 자, 양도차익은 얼마입니까? 자, 양도차익은 자, 가격 상승률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100을 투자했는데 가격 상승률이 2%가 올랐으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양도차익 수익률은 2가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을 금방 구하겠죠. 자기 자본 수익률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기 자본분의 세전현금 수지 플러스 마이너스 수익률입니다. 자, 그래서 부채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자, 순영업소득이 세전현금 수지고 양도차익이 그대로 2니까 10 더하기 2를 뭘로? 자기 자본. 자, 은행 돈이 없이 순수하게 자기가 부동산을 투자했겠죠. 그래서 100 그대로가 자기 자본이 됩니다. 그래서 부채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100분의 12가 됩니다. 12를 10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니까 12%가 나옵니다. 됐죠? 그럼 부채를 사용했을 때는 자, 부채를 사용했을 때는 은행의 전체 이제 100을 투자했는데 차입이 60이고 자기 자본이 40입니다.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10이 나왔답니다. 자, 10이 나왔을 때 순영업소득이 10인데 부채 서비스 이자를 구해야겠죠. 부채를 사용했으니까 자, 얼마를 빌렸습니까? 60을 빌렸습니다. 60의 5%를 빼야겠죠. 순영업소득 10에다가 60의 5%는 자, 3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채 서비스 3입니다. 3. 그래서 10에서 3을 빼면 세전현금 수주가 7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7하고 양도 차익은 그대로겠죠. 돈을 빌리든 빌리지 않든 부동산 가치가 오르면 그게 수익이니까 야, 그래서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2%니까 그대로 야, 수익이 2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세전현금 수지 7하고 2를 더하면 9가 되겠죠. 자, 그러면 부채를 사용했을 때는 7 더하기 2 9를 얼마로 나누냐? 자기 자본이 중요하죠. 자기 자본은 은행에 돈을 빌렸으니까 100을 투자했는데 60을 빌렸으니까 40이 자기 자금이겠죠. 40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부채를 사용한 경우에는 자, 7 더하기 2에다가 40을 나누면 22.5%가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부채를 사용하는 경우하고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는 자, 그래서 12%와 22.5% 차이는
자, 10.5%의 차이가 나온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10.5%가 차이가 난다. 10.5%가 증가가 되겠죠. 자, 부채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12%만 자기자본 수익률이 되는데, 부채를 사용했을 때는 수익률이 22.5%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해서 잘만 하면 수익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이자를 내고도 남는 이익이 나오면 은행에 대출로 사업하는 경향이 훨씬 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전부 은행의 돈으로 사업을 하는 거죠. 은행에 이자를 주고도 남는 돈이 있으면 자기 돈으로 100% 투자하는 것보다 투자의 심리는 좋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은 항상 부채를 사용했을 때 그 수익이 높으면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12%가 나오고 부채를 사용한 경우는 22.5%가 나온답니다. 이거에 대한 차익은 10.5%가 증가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문제 7번 들어갑니다. 자, 문제 7번. 다음 자료에 의할 때 대부 비율에 따른 자기자본 수익률을. 자, 대부 비율이죠. 대부 비율은 은행에 대출하는 걸 말하죠. 은행에 차입금이 있다입니다. 그러면 전체 투자에서 대부 비율을 빼는 나머지 비율이 자기자본이 있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항상 자기자본 수익률은 자기자본분의 세전 현금 수지 플러스 마이너스 수익률이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자기자본 수익률은 항상 반복적으로 계속 용어를 들어가야 되죠. 반복적인 학습만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빨리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무조건 반복하는 거죠. 자, 자기자본 수익률 공식 하면은 자, 자기자본분의 세전 현금 수지 플러스 마이너스 수익률이다. 됐죠? 그래서 항상 자기자본 수익률은 자기자본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자, 종합수익률은 총수익률을 말한다. 종합수익률, 순영업소득으로 고치면 됩니다. 종합수익률이 순영업소득이에요. 자, 저당수익률은 이 용어를 잡아야죠. 저당수익률은 은행의 이자를 말합니다. 은행에 내는 이자. 은행의 입장에서는 수익이죠. 저당에 관한 수익이죠. 자, 그래서 저당수익률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저당수익률은 뭘로 본다? 부채 서비스액으로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종합수익률은 순영업소득이고 저당수익률은 부채 서비스액이니까 자, 10에서 8%를 빼니까 2%가 세전현금 수지 개념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7번 보면 다음 자료에 의할 때 대부 비율에 따른 자기자본 수익률은 자, 이랬을 때 자, 먼저 앞 칸이 대부 비율 60%죠. 자, 대부 비율 60%일 때는 자기자본은 40일까 아닙니까? 그래서 40으로 나누면 됩니다. 자, 40으로 나눌 때 자, 종합 수익률이 10이죠. 자, 10에다가 종합 수익률은 자, 10에다가 항상 무엇을 빼준다? 자, 은행의 이자를 빼는 거죠. 자, 그래서 종합 수익률 10에다가 자, 대부 비율이 60이니까 60에 대한 이자만 구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전체에 대한 이자가 구할 필요가 없죠. 대부 비율 60에 대한 8%, 60에 대한 8%는 68에 48, 자, 4.8%가 나옵니다. 자, 4.8이죠. 10에서 4.8을 빼면 5.2가 나옵니다. 5.2 나누기 40으로 하면 13%가 된다. 자, 대부 비율 80일 때는 당연히 종합수익률 10%를 기준으로 해서 자, 80에 이자 8%를 계산해야겠죠. 그래서 80에 8%는 88에 64, 6.4를 뺍니다. 10에서 6.4를 빼면 3.6이 나오죠. 그래서 3.6을 자기자본 20으로, 이건 22죠. 자, 대부가 80이니까 20으로 나누면 18%가 나온다. 됐죠? 자, 문제 7번은 아주 응용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자기자본 수익률의 응용 문제가 이런 정도에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하면 자기자본 수익률은 자기자본분의 그다음에 세전현금 수지 플러스 마이너스 수익률이다. 그래서 세전현금 수지는 어떻게 구한다? 순영업소득에다가 부채 서비스액을 빼주면 세전현금 수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전현금 수지 플러스 마이너스 수익률을 감안해서 자기자본으로 나누면 자기자본 수익률이 나옵니다. 자, 이상 자기자본 수익률에 대한 계산 문제를 강의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다른 강좌를 연결해서 합니다. 반드시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